당사자 적격이란 원고, 피고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며 본안 판단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합니다. 우선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은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자연물, 자연, 기관이나 행정청은 당사자 능력이 부정됩니다. 항고소송의 원고는 당사자 능력자만이 될 수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는 국가기관, 행정청은 원고 적격이 부정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취소소송만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은 물론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이 피고로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소법 제12조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침해된 개인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보는 권리구제설,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이익설,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구제설, 개인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을 주장하는 모든 자에 대해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적법설 보장설 등이 있지만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이익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반사적,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경업자, 경원자, 인근 주민의 경우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업자 소송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규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이는 경제적, 사실적,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는 부족하고 특허업자인 경우 또는 허가 요건으로 거리 제한, 영업 허가 구역,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기존 허가업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경원자 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해서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타방에 대한 인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경원자 관계에서 각 경원자는 각자의 인허가에 대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양자를 병합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인소송이란 어떤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이거나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대상 밖의 주민의 경우 그 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인증하는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원고 적격과 더불어 본안 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협의의 소외 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는 광의의 소외 이익이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익 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외 이익이 부정됩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구제되는 별도의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당의 불이익 처분 전력이 장래에 제재적 처분의 가중이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
처분 후에 사전 변경이 있더라도 권익 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처분에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피고 적격에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 보면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청이 각각 피고가 됩니다. 행정청의 행위의 효과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고 행정청 자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국민의 소송 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청에 대해 당사자 능력과 피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낸 기관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소기간 등의 엄격한 소송 요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고 경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피고 경정을 위해서는 사실심 계속 중이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도 피고 경정은 허용됩니다. 이는 처분권 주의의 원칙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며 법원은 원고가 피고 지정을 잘못했을 경우 적극적 성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 경정의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